로스차일드가 한국인 누가 연관이 있어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LG전자. 네, 연관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근데 그런 음모론 수준이 아니고 이건 다 그냥 뉴스에 있어요, 뉴스. 네. 저 인터넷에 음모론 로스차일드가 뭐 한국인 연관 있다 뭐 이런 건 그런 건 믿지 마시고, 예, 그냥 그, 예, 뉴스에 있어요. 예, 로스차일드, 삼성전자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모르겠다 정신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읽고 조금 든 생각이 있어 좀 끄적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과 그것이 동화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쭉 보시고요. 지난번에 있었는데 내가 까먹고 이걸 놓쳤어요. 좋은 말씀 해줬어요.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예? 선생으로서 존경한다. 예? 그것도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아주 그냥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철학의 기원은 뭐냐? 철학은 어디서 분리된 거죠? 신학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또 언제부터 신학과 철학이 구분되기 시작했는가? 그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철학 이전부터 신학과 철학이 분리됐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슈바니팔 도서관 시대부터죠. 그 이전에 도서관은 니프로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니프로 신전 때는 거기는 수메르 아카드 제국은 제정 인치사였기 때문에 철학이 없었죠. 거기는 신화만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슈르바니팔은 최대 업적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원전 6세기경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막 그리스 철학이 등장한 거고 붓다가 나오고 전 세계에 왜 이런 게 갑자기 생겨났겠어요? 인도에는 학승이 나오고 학승 이게 중요한 의미다. 학승 배우는 승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쏟아졌어? 당시 세계에. 그 전까지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책이 없었던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각지의 신화가 무바연님 구독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막 그냥 있었던 거야. 그거를 다 모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의 민요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써. 한국의 민요, 한국의 속담. 여기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민요나 그런 만담, 전설, 한국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의 전설이라는 그 논문을 썼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당시에 중동에 있던 수메르 아카드 시대에 있었던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미탄니, 가나안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한 게 바로 아슈르바니팔이고 그 도서관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슈르바니팔이 세종대왕처럼 당연히 집현전 같은 것도 만들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거든. 도서관을.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사제만으로는 어렵다. 뭔가 이미 세계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뭔가 기존의 사제 계급과는 다른
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바 같은 애들이 필요하다 이거야. 알았자면. 예, 그 알바가 뭐죠? 바로 랍비죠. 알바가 랍비인 겁니다. 알바. 당대 알바들이 랍비이고, 이 랍비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예, 주말학교 교사예요. 주말학교 교사. 목사가 아니야. 랍비는 원래 뜻이 의미가, 예, 랍비는 주말학교 교사예요. 예? 비정규직이고, 예, 알바라고. 그 당시에도 아슈르바니팔이 엄청난 자료를 집대성했는데, 기존의 사제는 1인 정승이고 굉장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쪽수가 적어요. 그 많은 자료들을 모으려면, 예, 다른 알바가 필요했다고요. 행정요원이 필요하든가. 그래서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특이하게 총리 같은 애가, 행정수반 같은 애가 신이 돼요. 그 전까지 이 수메르, 아카드, 히타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의 위엄. 인드라가 있던 닌스부르든가, 예,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애가 신이 됐다고. 예.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슈르바니팔의 아시리아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신이 돼. 이거만 그만큼 그 행정의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의 중요성이 강화됐고, 랍비 같은 알바. 그러니까 이거를 판타지 소설로 비유한다면, 여태까지는, 예? 신성력, 신학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다가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와서 비로소 마법사들이 등장한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대학이고 학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파를 구성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기존에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율법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제사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 근데 랍비들 입장은 어떻죠? 예. 사두개인 필요 없다. 우리 너네들하고 종교가 달라. 예수님 시대에.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예? 유사 종교여가지고 토론이 가능했지만, 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예수님하고 사두개인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예, 이단이라고 서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종교가 됐다고요. 성전 중심이거든.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 모임이, 예, 사두개인이란 말이야. 사두개파. 그것은, 예, 아슈르바니팔 이래로 가져왔던 수메르 아카드 시대까지 있었던 솔로몬 성경도 포함되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시대였단 말이야. 그게 아슈르바니팔 시대부터 바뀐 거예요. 제사 중요하냐? 성전 중요하냐? 중요한 건 책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혁명을 낳은 거죠. 도서관 혁명을 낳고 정보혁명을 낳은 겁니다. 이것이 인도로 퍼지고 페르시아로 가고 이란으로 가서 조라스터교가 붕하게 만들 수 있었고, 가나안에서는 이걸 배운 애들이 가서, 예, 유대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걔네들이 그냥 구전으로 온 건데 아슈르바니팔의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예, 구약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면, 예? 거기도 걔네들 나름대로, 예? 조사해서 아람인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예? 창세기, 예? 그 다음에 모세, 예? 그 다음에 뭐 사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열왕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예요. 인도에서도, 예,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윤회란 없다 이런 얘기가 가능했던 것 자체가, 예,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덕분이다. 그래서 거기서 학파가 생겼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애들이, 나 변두리지만, 예, 이집트도 변두리고, 여기서 이제, 예, 피타고라스가, 예, 이집트에서 유학했다가, 예, 바그다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학한 거 아니에요. 또 뭐 끌려갔지만 어쨌든 거기서 15년 동안 피타고라스가 뭘 했겠어.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통역하면서,
예,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한편은 통역하고 시간 남을 때 뭐 했겠어 피타고라스가 도서관에서 공부한 거야 말하자면. 예. 그거를 이제 그리스로 가져와서 비밀리에 자기가 학화 만들어가지고 썰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래 책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을 훔친 자가 누구죠? 플라톤.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제자인데 예. 그리스에서도 또 촌놈인 마케도니아 촌놈이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거야. 이제 중심은 우리는 이제 변방이 아니야. 이 소중한 지식이 예? 성전 중심이 아니라 책 중심이야. 책 중심이야. 응? 성전 중심이 아니라 책 중심이야. 이제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에게 있다. 이 지식만 있으면 이걸 또 이제 예? 자꾸 해가지고 아니야 로마 교황의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의 지식이 있다. 응? 지식이 있는 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래 버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이 지식의 힘은 누가 갖고 있냐? 응? 백과전서파가 있다. 프랑스 디드로 프리메슨이거든요. 볼테르, 네? 디드로 다 프리메슨들이에요. 얘들이 왜 백과 사전을 만들었겠어? 탈무드, 라삐가 주석 단계 탈무드거든요. 똑같이 그거 탈무드대로 하자는 게 백과전서고, 네? 백과사전 만들고. 그리고 영국에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만든 것도 그런 이유예요. 예. 이걸 못 만들겠거든. 예. 라틴어 외의 성경을 2단으로 간자고 로마 교황청에서 화형시켰다고요. 왜? 로마 중심이어야 되니까. 책 중심이면 로마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예. 가급적 시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로마 교황은. 책 중심이면 중심을 이탈하니까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반발한 게 프리메슨들이고 그래서 백과전서파 만들고 예? 뉴턴까지 온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인제라가 얘기했던 우주론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공간적 개념이란 말이야. 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오는 건 점점점 서쪽으로 가잖아. 예? 세상의 중심은 중동이 아니라 책의 흐름에 따라서 예, 이렇게 간다. 그래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온 거잖아. 예? 대형 박물관. 예, 왜 서양 애들이 왜 박물관 되게 중시해요? 예? 대형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대형 박물관. 미국에서는 스미소니언 뭐 박물관 중시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예, 프리메슨이 생각하는 성전이야.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디로 오죠? 인터넷으로 오는 거예요. 인터넷. 그래서 이 빅데이터, 데이터댐 이게 바로 새로운 성전이에요. 걔네들의 생각에. 아까 세 가지 흐름 중에 하나인. 예? 모든 세상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들어오죠? 인터넷으로 들어와요. 인터넷이 아슈르파니팔 도서관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철학이다. 아슈르바니팔에서부터 철학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따로 갈래가 마법사처럼 튀어나온 거지. 알바 개념으로. 랍비처럼. 그런 애들이 예, 우리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철학의 시작이다. 이랬을 때 전제가 되는 거는 신의 상실이다. 기존의 신이 예,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세계 신이 붕괴가 됐단 말이야. 더 이상 아카드 수메르 신만으로는 예,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단 말이야. 아슈파니팔 도서관이 성립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동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 영원히 갔다면 예, 모르겠는데 아슈파니팔이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도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딜레마로부터 예? 세계 각지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민족신, 인격신, 자연신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뭐 유교 나오고 불교 도교 나오고 그런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철학의 기호는 그렇다. 철학은 신학에서 철학이 독립한 것은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이후부터다. 그럼 철학이 뭐냐? 철학은 과거 신학, 구약에서 잘 보여주죠.
예, 첫 번째 역할은 뭐죠? 예언자죠. 예언자. 통찰력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예언자적 성격, 철학,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너 그렇게 나가다는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따위로 놀다가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영웅담이죠. 예, 고대에서는 어떤 위대한 왕들이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신. 예,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신이라고 우겼던 애들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살아있을 때는 인간이지만 신의 대리자이거나 신의 아들이지만 죽으면 신이 된다. 이런 어떤 게 있었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웅담. 예, 그게 하나의 그 영웅담을 전달하면서 통치체계를 강화하는 게 두 번째 역할. 그게 철학의 역할. 예, 세 번째는 윤리의 역할. 그 구약에서 보듯이 그 사사기 같은 게 이제 막 예, 특히 솔로몬 같은 게 이제 뭐 솔로몬의 판결 뭐 이런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철학이다. 그랬을 때 칸트가 가장 잘 정리했다. 첫 번째, 예언자적 성격. 모르겠다. 칸트. 네? 신에 대해서 모른대잖아. 네? 알듯 말듯하다. 그냥 모르는 얘기를 철학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진짜. 철학의 영역도 아니고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고. 힘들한 철학의 칸트 입장은 동의해요.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신에 대해서 계속 인간은 인류와 함께 왔죠. 이 인류가 인류인 것은 신을 믿기 때문이다. 보다 신에 가까이 갈수록 인류는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에게 승리한 것은 저글링 때문인데 이 저글링의 힘은 하나된 종족 단합성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을 덜 믿었기 때문에 멸종당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최신 학설들입니다. 정설이에요, 여러분. 인간 도구의 족속이 아니라 신의 족속이에요. 신을 믿는 족속이에요. 신을 믿지 못하면 인간이란 족속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을 이제 자꾸 근대에 들어와서 신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했죠. 민족이네, 계급이네, 뭐 여성이네, 남성이네, 흑인이네, 백인이네, 뭐 축구주의자네, 뭐 야구주의자네 이런 식으로 자꾸 신 대신에 다른 걸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써먹은 소집단이란 말이에요. 소집단. 신 아래 인류라는 것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인류예요. 인류가 가장 큰 개념인데 그거를 인류까지 나아간 인류를 발견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건데 그거를 더 쪼개가지고 계급이네, 민족이네, 무슨 뭐 여성이네, 남성이네, 흑인이네, 동성애자는 아니네 이런 거로 쪼갠다는 것은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로 신을 모르던 시대로 더 돌아가는 역행인 거죠. 역행. 우리는 이 인류적 차원에서 이거보다 인류보다 더 나은 개념이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다행성 종족 이런 식으로 나가주면은 이건 우리가 보다 더 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길이거든요.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아니 인류보다 다행성 종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커다란 개념이잖아요. 인류라는 것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개념에 따르면 다행성 종족이란 말이야. 스타워즈의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인류보다 커다란 단위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게 되면 인간은 조금 더 지금보다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봐야 해변가에 모래알이지만 근데 오늘날은 신을 없애가지고 그거 자꾸 계급이네 민족이네 여성이네 남성이네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과거로 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판 5분 직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방콕 꽃미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방콕 꽃미녀님이세요. 본인이 또 꽃미녀라고 하시니까
궁금하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원 뭐라 가지고 가라타니 고진이네 뭐 이렇게 약간 언제적 얘기인지 가라타나 고진 뭐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네,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윤리, 예언자, 철학 이거를 칸트가 참 잘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 공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는 우리 버트란트 러셀이 서양 철학사를 썼죠. 예, 구여 황제잖아. 버트란트 천재 중에 천재야. 예, 버트란트 러셀도 타고난 천재입니다. 인들아 인정하는 구여 황제들이 다 천재지만 그래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한 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서양 철학 얘기지 동양 철학도 있잖아. 인도 철학도 있고 그거는 서양 철학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철학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틀을 가지고서 동양을 보고 인도를 보고 하니까 인도 철학사, 예, 동양 철학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어디까지나 서양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게 동양 철학이고 인도 철학이에요. 예, 정리가 된 게.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보면 되고 그리고 러셀의 서양 철학사 핵심이 뭐죠? 러셀이 얘기한 대로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끝난다. 예?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끝나요. 예. 시작과 끝이. 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알면 예. 서양 철학사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나마 알려면은 칸트 그 다음에 그냥 버트란트 러셀로 오면 되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서양 철학사 한 권 읽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호학, 언어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도 언어학, 기호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12시여가지고 예, 시간 나면 뭐 계속 비트겐슈타인 나오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얘기는 예, 다른 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철학 공부는 뭘 하면 되냐? 딱 이런 기본적인 큰 흐름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엔 인드라가 맨날 좋아하는 그 5분 뚝딱 철학 설명가 있잖아요. 예? 강남 대치하고 수준으로 굉장히 뛰어난 강사 있다고 했죠. 5분 뚝딱. 인드라 맨날 소개했던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뭐야? 책도 낸다던데. 예. 한국인 하면 쌈박한 3분 정리 아니겠습니까? 5분 정리야. 5분 정리면 할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시면 철학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각자 개똥 철학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예. 철학 하나 제대로 만들면요. 예, 삶이 보람차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그리고 죽어도 후회가 되지 않고 인드라처럼. 예, 오늘 행복하고 어제도 행복합니다. 예,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예, 남이 부럽지가 않아. 내 삶에 애착이 생기고 예, 열심히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 알아서 철학 하나 가지세요. 예, 주변의 주관에 자기 그러니까 남들의 주관에 흔들리기 전에 자기 주관을 확고히 하면 예, 너무 고집 피우시면 말고 예, 가지시면 좋습니다. 인생 사는데 예, 도움이 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철학이라는 것의 본래 목표는 예, 그 이전에 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표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 철학 역시도 신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철학은 무조건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존재는 뭡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예, 신이에요. 신. 존재는 신이에요. 신. 신을 알고자 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철학이다. 네. 수도에서 쌈박한 책 가지고 공부하는 철학이 있겠지만, 그건 신학이 있겠지만, 책 한 권도 없이, 예? 근데 신은 알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변두리에서 책도 없이, 예? 생똥 싸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예? 예. 신학은 정규 과정이고, 철학은 비정규 과정이다. 예? 독학이다. 예? 신학은 엘리트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고 철학은 신을 알기 위한 철학은 신을 알고 싶은 비정규 교육, 독학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시고요.